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락했던 만큼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봐도 일단 어젯밤은 좀 강력하게 오른 것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올랐죠, 그죠? FOMC 회의 내용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성명서 전문인데요. 지난번 성명서와 달라진 부분을 이렇게 누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눈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성명서에서 전염병 관련된 이야기가 싹 사라졌다는 거, 전염병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연준은요. 그리고 일자리 증가 강력했다, 견조했다 해서 강력했다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나 경제에 자신 있어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전쟁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전쟁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신경 쓰인다라는 거겠죠. 전염병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쟁이 지금 대신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노동시장이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다음 회의가 5월 달이거든요. 5월 초부터 해서 테이퍼링 한다라는 거죠. 증권 보유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써있죠. 네. 이런 점,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긴축 속도는 어쨌든 계속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고 테이퍼링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시장은 계속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요거죠. 나 노동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미국 경제는 좋을 거야 라고 자신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우리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블라드라고 가장 매파적인 사람 한 명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번에 0.5%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내용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늘 주식시장의 호재였다고요. 그죠? 물론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나 두 번째 금리 인상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이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통상적으로는 이거 이후에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왜 그러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다,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다,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연준이 경제가 좋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의 요인이 된다. 예. 기준금리 인상은 대세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관점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긴축 우려는 심화됐어요. 긴축 우려가 심화됐는데 어떤 면에서 5월 달에 테이퍼링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같이 두 개 다 할 거래잖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긴축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주식시장은 이거는 살짝 모르는 척 한 채 여기서 이제 고용시장의 회복은 강력했다라고 하는 요거에만 집중을 한 거죠. 지금까지 늘 대세 상승으로 전환될 때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예전과 같지는 않죠. 어쨌든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지금 어떤 IT 버블 때와 혹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때와 비슷할 정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주식시장이 비싸다.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긴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요. 하여튼 어젯밤에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관점대로 일단 흘러가기는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리고 제가 요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어젯밤 영상에서 저는 일단 이런 관점에서 봤다고요. 다양한 이슈가 있긴 있지만은 일단은 주식시장이 먼저 회의 이전에 먼저 급락하고 있으면 이걸 재료로 해서 다시 올릴 거고, 먼저 올리고 있으면은 회의 이후에는 떨구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일단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철저히 어떤 투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 미국 시장은 딱 일단 그런 모양을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 어쩌고 FOMC 회의 하면서 금리 인상 했다라고 하니까 급락했다가 이제 나중에
파월의장이 립서비스 시작하면서 인터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뒤늦게 이제 올라간 거죠. 예, 요런 식의 모습. 결과적으로 어떤 투기적인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던 건요. 뭐 그리고 뭐 일봉 단위로 봐서 지금 분봉 단위로 봤을 때 뭐 요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봉 단위로 봤을 때도 솔직히 뭐 이미 전날부터 일단 뭐 양봉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오르는 게 뭐 그다지 이상하지는 뭐 않았던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잘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젯밤 마감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은, 어젯밤에 일단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S&P는 결과적으로 요 자리에서 몇 거래일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무려 8거래일 동안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 꼴이 됐고, 여기서 튼튼한 지지력이 만들어졌고,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이렇게 되면 당분간 좀 오를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그죠? 여기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했으면 좀 얘가 달라질 수 있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가 있는데,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누적시키면서 이렇게 그 지지력을 누적시키면서 상승한 것처럼 지금 일단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뭐다? 당분간은 일단은 뭐 조금 하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스닥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직전 저점 자리에서 빠져야 될 타이밍에 이제 보시다시피 양봉 달고, FOMC 회의 전날부터 양봉 달고 올라왔고,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연속적으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이제는 일단 추가적으로 얘도 어쨌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얘도 거의 6, 7거래일 정도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만들었구나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얘가 어젯밤에 돌파 한착을 했으니까요.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만든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추가로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반등을 하긴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은요. 근데 뭐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더 반등을 일단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좀 개운치가 않은 측면들이 있죠.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힘겹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떤 뭐 투매 뭐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급반등, 이렇게 조용하게 다시 상승 추세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투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고, 또 그리고 뭡니까 이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일단 IT 빅테크들이었는데, 최근의 모습 뭐 혹은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 인상 혹은 긴축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IT 빅테크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코스피로 비유를 드리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IT 빅테크들이 삼성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금리 인상만 한다고 하고 긴축한다고만 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가면 코스피가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죠. 미국도 똑같은 거다. IT 빅테크가 전체 시가총액의 뭐 거의 뭐 30%, 뭐 40%, 제가 정확하게 뭐 최근에 보진 않아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스피의 삼성전자만큼 비중이 높다라는 거. 이 친구들이 이제 근데 긴축에 취약한 친구들인데, 앞으로 뭐 지들이 가면 얼마나 갈 수 있겠냐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일단 상승 마감을 해서 조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올라오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봐도 어젯밤 그 말씀드렸죠. 이날 3월 15일 날 이렇게 저항을 만들어낸 것도 치명적이다. 더 가고 싶으면 어젯밤에 FOMC 회의 날에 이걸 빨리 되돌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더 아래쪽으로 하락이 이어졌죠. 빅스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좀 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쉬겠다는 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관점인데, 그렇다고 오늘 이제 눌림 나왔으니까 오늘 바로 이거 UVXY 사면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일단 뭐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UVXY 사는 게 아니죠. 지금은 관망할 때죠. 지금은 좀 기다리고 UVXY 비중 축소할 때인 것 같죠. 여기서 조금 좀 더 내려와가지고 어딘가에서 빅스가 또 하락을 멈추고 몇 거래일 동안 쭈루시 어딘가에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시 UVXY를 쳐다보고 그래야 되겠죠. 아직은 일단 아래쪽으로 가자라고 일단은 어젯밤에 기어를 넣고 악셀을 힘차게 밟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와 UVXY 이제 눌림시 매수를 했으니까 산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 숏 포지션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제 어젯밤에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일단 나 올라오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그래? 그럼 너 올라오는 그래 그럼 너 한번 올라와 봐라 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좀 기다려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당장 올라왔으니까 감히 네가 올라와 라고 하면서 여기서 바로 숏 포지션 들어간다, 조금 좀 물론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 맞을려나 모르겠지만 일종의 피가 끓어오르는 뭐 그런 자리죠. 야 오래간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올라왔으니까 나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 힘차게 숏 포지션을 잡는다,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자리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일단 올라오기로 마음 먹었고 첫 번째 시세니까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 생각하고 반등이 또 어딘가까지 올라오도 멈출 거 아니에요. 멈추는 거 확인하고 움직이자,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일단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젯밤에 상승 마감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이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뭐 하여튼 소문난 잔치였는데 특별한 일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좀 적당히 올라서 마감했죠. 윗골이 좀 달았고요. 하여튼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뭐 금리나 이런 거는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적당히 좀 내려왔고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그 전에 좀 많이 움직이긴 했죠. 그 전에 좀 많이 움직이긴 했으니까 이렇게 쉬어가는 게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어젯밤에 러시아 디폴트 우려도 있었는데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약간 16일이라고 너무 미리 사전에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많이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별다른 FOMC에 집중하면서 어차피 뭐 요거는 지금 러시아 디폴트 이슈 같은 경우는 별로 주목을 못 받더라고요. 뭐 사실 그 16일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긴 했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어디에 써 있더라? 이 기사에 안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통상적으로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어떤 유예 기간을 주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자꾸 16일이라고 해서 시장이 16일을 강조하길래 16일 자꾸 강조하길래 16일 날 이걸 재료로 해서 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그런 일은 없었고요. 16일로부터 이제 한 달 뒤죠. 이제 다음 달 16일쯤 되면은 이제 진짜 이제 그 뭐야 어떤 디폴트 유예 기간이 한 달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4월 16일 요쯤 되면은 이제 그쯤 가서 봐야겠죠. 진짜 너 디폴트 할 거냐? 너 진짜 완전 국제 금융시장에서 너 완전 아웃 될 거냐? 아니면 계속 남아 있을 거냐? 그게 이제 4월 16일쯤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일단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거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러시아는 계속 야 루블화로 갚을게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죠? 루블화로 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잠시 잊어도 될 것 같고요. 뭐 전쟁 이슈 뭐 계속 뭐 회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그러니까 전쟁 이슈는 뭐 제가 딱히 뭐 더 뭐 설명드리고 그러진 않을게요. 직접 기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 여전히 회담을 진행하고 있고, 뭐 그 와중에 잡음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 시장은 확실하게 보면 긴축에만 집중을 했죠. 여기서 아무튼 이 한국 증시도 그래서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요. 지금 뭐 신나게 오르고 있긴 한데 하여튼 잘 생각을 하긴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일단 그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는 뭐 긴축이랍시고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어떤 가격 조정 이런 게 이루어져서 주식의 저가 매수 메리트가 생기면서 대세 상승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하락 에너지를 빡 하면서 뿜어내면서 막 레드존까지 RPM을 막 높게 쓰면서 빅스가 막 그렇게 높게 빅스가 막 그렇게 높게 나오면서 투매나 이런 게 일단 전혀 나오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락 에너지가 약간 좀 유야무야 하면서 그냥 악셀에서 발을 떼고 자연스럽게 그냥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평상시와는 어쨌든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하락장 이런 것과 약간 좀 모양이 좀 다르긴 달랐어요. 평상시에는 뭐다? 보통 언더슈팅, 투매 이런 게 확 나오고 단기적으로 분봉상이라도 투매 이런 게 나오고 나서 뭐 급반등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명히 그런 모습들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분명히 어쨌든 하락 에너지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FOMC 회의라는 걸 갖고 일단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뭐 지금 전쟁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고 국제유가 이런 것도 전 여전히 아직 그 국제유가의 랠리가 완전 끝났다라고 보시는 않거든요. 일단 물론 이제 국제유가 숏배팅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하방 포지션 갖고 있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슈라든가 이런저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은 국제유가는 당분간 몇 번의 오버슈팅 정도가 더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최소한 지금 이제 130달러 고점을 몇 번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저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표현했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 긴축 우려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뭐 실제로 일단 주식시장 기술적인 측면들을 봐도 어쨌든 뭐 저그들이 오늘 반등하고 더 오른다라고 해도 여전히 어쨌든 하락 추세인 거는 변함이 없고 또 뭐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이 오늘 뭐 자그마치 10원이 급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게 뭐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죠. 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건 상승 추세니까 눌림시 매수죠, 그죠? 예, 이런 거 보면 딱히 뭐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워낙 어떤 슈팅이나 이런 투기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뭐 FOMC 회의에서 뭐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이러면서 한마디 하면은 오늘 보시면 코스피 2%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큰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와 이제 다시 평상시처럼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대세 상승으로 가나보다 추세 전환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어쨌든 여러분들의 막연한 생각일 뿐인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시장의 의중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 중인 거다. 고점과 고점 연결해 보시고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시고 저항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뭐 환율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뭐 10원 떨어지고 있지만 저게 그렇다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냐? 전혀 일단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원달러 환율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그럴 리가 없겠죠. 일단 뭐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오늘 다시 1300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숏배팅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늘 종가상으로 1300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여기 넘어가면은 이 자리 넘어가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 열리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도 어차피 뭐 지가 그래봐야 여전히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중인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한국 증시에 관해서 일단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다만 오늘 이제 갭상승 한 방으로 좀 그죠? 너무 어떤 호재들을 한 방에 다 반영해 버리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항이 어디 있어요? 저항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365 부근 그죠? 여기 어딘가가 또 저항이죠. 그리고 또 저항 어디 있습니까? 뭐 371 뭐 이런 자리도 370 부근도 어떤 저항이죠. 갭상승으로 7포인트, 8포인트가 떠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저항에다 들이박으면은 여기 있는 이 갭은 언제 메꿀 거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주식시장은 워낙 투기적이고 슈팅이 많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근데 그러니까 요즘 이 숫자 자체가 크게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지금 변동성이 커져서 숫자가 크게 나오는 상황인데 어젯밤에는 재료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숫자가 크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보고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쫄거나 혼란스러워 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저항 어딨냐? 저항 여기 있네. 아, 나스닥은 저항 어딨냐? 저항 여기 있네. 저항 찾아보시고 뭐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긴 했는데 금리 계속 올리고 테이퍼링까지 한다라고 했으니까 조심하긴 해야겠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보다 테이퍼링이 전 더 주식시장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버블이 생겼던 건데 근데 일단은 수도꼭지 잠근다 나 다시 물 회수해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진짜 심각한 악재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전쟁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5월 달부터 테이퍼링 한다라는 건 뭐예요?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기존의 긴축 스케줄보다 분명히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긴축 스케줄이 빨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반응, 몇 프로가 올랐네 이런 것보다 장대 항봉이 튀어나왔네, 저항을 뭐 돌파한 차겠네 이런 것보다도, 물론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IT 빅테크다. IT 빅테크는 금리 인상과 긴축에 취약하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